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좀 크게 더 해주실래요?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략지원본부 1팀 마케터 이동주라고 합니다. 저는 최서진 마케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야? 너무나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어색해가지고. 그렇죠. 그 서론 짜오신 스크립트 있으시니까 빨리 해주실래요? 예. 아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가을인데 뭐 대리님은 가을로 미리 좀 사두셨어요? 아니요. 네? 월급이 너무 쥐꼬리만 해서 예. 옷을 하나도 못 구매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옷은 어디서 이제 구매하시나요? 마침 오늘 또 주제가 뭐죠? 저희 이제 메타 그렇죠. 광고죠. 저는 그렇죠. 주로 진짜 이게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이제 유독 메타가 진짜 신기해요. 가을쯤 되기 전? 여름 오기 전에 여름 옷들이랑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아요? 동주 씨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거의 인스타로 많이 옷을 구매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상호명 말해도 되나? 에이블리나 약간 그런 앱 같은 데에서 좀 사용하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남자는 주로 어떻게 해요? 저는 일단 보시다시피 옷에 이제 관심이 없어서 그냥 동준 씨가 짱구 마냥 저는 이제 그냥 막 인스타 이제 피드 막 보다가 이번 여름 같은 경우도 피드 보다가 요즘에 막 카고 바지 엄청 막 광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침 이제 바지를 사야겠다 인정. 해서 이제 그거 바지를 딱 샀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마침 이제 또 메타 얘기가 나와서 오늘은 메타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저희가 메타 이번 라이브가 그 Q&A 형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메타가 되게 기초적인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좀 라이브를 돌리다가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작용이 되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약간 초급 과정과 그 다음에 약간 사례를 섞은 심화 과정 이런 식으로 Q&A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초급 마스터 이동주 마케터님께서 Q&A 형식으로 먼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 옆에서 막 기광고즈들의 막 메타 되게 기초적인 질문 엄청 하시던데. 그래도 이제 처음 메타를 접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맞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초적인 거를 되게 이제 많이 알려주시고 이제 세팅까지 다 해드려서 뭐 제가 세팅하니까 효율은 당연히 잘 나오죠. 그래요? 네. 그러면 일단 네. 그 질문을 몇 개 뽑아왔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그 동주 마케터님께서 많이 이제 들으셨던 기초 질문들로 제가 먼저 Q를 하고 동주 마케터가 A를 하는 걸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초급 단계 먼저 해볼게요. 네. 우선 왜 메타는 디지털 마케팅을 시작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광고 매체라고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핵심 딱 세 가지를 보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세계적으로 이제 압도적인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SNS잖아요. 그래서 이제 높은 시장 매력도가 있다고 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또 그 방대한 인구 데이터와 이제 관심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이퍼 타겟팅이랑 또 정교한 나노 타겟팅이 이제 가능해요. 그리고 또 이제 마케팅 이제 그 성과 같은 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또 그게 아마 메타가 가장 중요한 광고 매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타 매체도 가능한데 왜? 그거 그래도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같아요. 약간 파워링크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광고 계정 들어가면은 이제 몇 시간 전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거의 이제 저희가 4시에 광고 계정을 열면 한 1시쯤 거의 3시간 전 데이터가 나오는데 메타 계정은 정말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계속 머신러닝이 돌아가는 구조이다 보니까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것 같은데 아침이라 입이 안 풀리신 것 같네요. 긴장해가지고. 네. 아무튼 그래서 광고 매체는 왜 중요할까? 그래서 왜 우리는 메타로 미디어 믹스를 해야 하는 걸까? 라는 거를 이제 말씀 주신 것 같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알겠어. 그러면 메타 광고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제 그 모든 이제 광고를 집행하는 걸 기본적인 것도 똑같이 이제 메타에 적용된다고 보는데요. 뭐 페르소나 설정하는 건 당연하고요. 타겟 범위도 이제 좁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타겟의 연령이 이제 너무 넓다 보면은 가장 좀 모든 연령한테 이제 진행해서 가장 성과가 좋은 타겟을 찾아내서 광고를 최적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광고를 통해서 이제 도출된 그 타겟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 캠페인 목적에 효과적인 유저를 찾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많이들 들어와 주셨네요. 그러게요. 진짜 한번 읽어보실래요? 솔직히 질문이 있나 해서. 질문이 없을까요? 썬9675님 SNS 마케터 정말 궁금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선배님. 오늘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님 안녕하세요. 돌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도님 안녕하세요. 김도님 메타 인스타그램 광고 세팅 공부하러 왔어요. 저희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궁금하신 점은 바로 채팅해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뭐 어디까지 말씀하셨죠? 타겟 범위도 이제 좁혀서 효율적으로 이제 광고를 집행해야 된다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저는 광고 콘텐츠를 굉장히 잘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광고주분들이 좀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이렇게 가지고 와요. 본인이 이제 광고 소재를 딱 만들어서 막 이거 예쁘다, 이거 집행하면 엄청 뜨겠자고 딱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이게 본인 눈에만 이쁜 거지 이게 여러 사람 봤을 때는 이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광고 라이브러리라는 건가 아니면 그런 거 좀 활용해가지고 좀 다양한 램퍼러스를 보고 그 업종에 맞게끔 이제 좀 집행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벤치마킹. 그러면 만약에 콘텐츠가 되게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콘텐츠가 메타에서 효율이 안 나온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건 정말 성과가 안 좋다라고 느꼈던 그런 데이터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메타는 사실 CPC 자체가 뭔가 그 파워링크랑 다르게 입찰 전략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게 사실 CPC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 컨텐츠가 지금 그래도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충 그러면은 CPC가 대략 한 100원대 정도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CTR이 못해도 5%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이제 그래도 메타가 우리 컨텐츠가 어느 정도 메타에서 터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메타를 돌리곤 있는데 CPC는 한 트래픽으로 돌려도 CPC가 한 500원대? 한 600원대 되게 되고 CTR이 한 0에서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사실은 저는 그 캠페인은 그냥 오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우리 컨텐츠가 메타에서 어느 정도로 작동되는 거지? 이게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좋은 거지? 라고 궁금하시면은 이제 이 정도 제가 말씀드린 수치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컨텐츠 그냥 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아무튼 지금 메타 광고에서 가장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동주 마케터님이 좀 강조하시는 거는 컨텐츠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컨텐츠랑 이제 또 하나는 뭐죠? 컨텐츠랑 이제 좀 소비자들이 보기에 이제 좀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도 되게 좋은 전략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성석님이 뭔가 질문을 주셨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효율이 많이 안 좋다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타를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맞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메타를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제 효율이 많이 안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집행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도 이제 그나마 아직까지는 데이터가 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아직 데이터가 좋게. 그래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확실히 이게 그 개인정보 보호가 나오고 나서 사실 메타 효율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난 건 사실이긴 해요. 사실 메타 자체가 정말 효율이 좋고 많은 분들이 메타 무조건 해야겠다 하는 게 결국 인구 통계학적 그 사람들의 그 회원가입 그리고 그 유저들의 회원가입을 그 정보를 모아가지고 그게 리타겟이 돼가지고 그래서 효율이 좋아진 건데 사실 저는 동주 마케터님이랑 살짝 다르게 좀 반반이라고 생각은 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정말 효율이 잘 나오는 업종이 있고 그런 아닌 업종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리타겟팅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제 메타가 그렇게 큰 효율이 있을까라고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 단계이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효율적인 면도 확실히 예전보다 못 미치는 건 맞아서 그래도 가져가야 할 이유는 이제 메타는 정말 성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CPC가 낮아지니까 왜냐면 이제 뭐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나 뭐 특히 네이버 같은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에는 경쟁 입찰가가 너무 심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잠옷이나 뭐 속옷, 뭐 샴푸 같은 거 가지고 가고 싶으면 아마 거기가 1등 키워드 입찰가가 한 5,000원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뭔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뭔가 나름 좀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브랜드를 좀 알리고 싶다. 뭔가 나 브랜딩이 좀 목적이다.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은 저는 이제 메타에서 좋은 컨텐츠를 뽑아내서 메타 광고를 돌리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백설기님 안녕하세요. 백설기님 안녕하세요. 저희 제 팬이셔가지고 항상 제 라이브에 오시거든요. 일단 도훈님이랑 우리 백설기님이 질문 주셨는데 먼저 이제 아직 기초 단계 몇 개 더 준비한 게 있어서 그거 하시고 저희가 그 Q&A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실 메타 그 아까 콘텐츠에서 이어가서 사실 소재 얘기도 빠질 수가 없죠. 사실 소재가 콘텐츠 중에 하나이니까 그러면은 소재는 이제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저는 이제 총 3가지를 좀 크게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좀 가격이나 할인한다는 이제 그런 강조 문구를 해서 하는 거고. 프로모션? 네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모델이나 모델을 좀 강조하는 이제 그렇게 광고 소재도 있고요. 이제 하나는 제품을 강조할 수 있는 소재. 저는 좀 이렇게 3가지로 이제 광고를 좀 집행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보면은 이제 뭐 가격 할인 쪽이 이제 좀 더 효과가 잘 나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이 3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씩 더 설명을 가격 할인 강조면은 어떤 식으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할인 아니 마감 임박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료 배송 뭐 그런 걸로 이제 좀 하고요. 모델 강조는 저희가 흔히 하는 이제 모델들을 활용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제품을 썼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피드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유입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또 끌어들일 수 있고요. 제품 강조는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탈모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뭐 탈모가 고쳐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쇼츠 느낌으로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제품 강조하니까 좀 생각난 게 유독 쇼츠가 좀 잘 어울리는 제품들이 있긴 해요. 맞아요. 이게 약간 뭔가 칙칙하면서 분사하는 거 네,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정말 분사가 이 정도 된다 아니면은 이게 뭔가 이게 선풍기 같은 것도 이런 건 사실 이미지 소재보다는 진짜 영상 소재가 효율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제 이것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제품도 제품에 따라서 정말 배너를 예쁘게 만들어서 효율이 나오는 제품이 있고 그리고 약간 영상 소재를 잘 해가지고 나오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궁금하시다면 동주 마케터님에게 연락주세요. 저희가 소재도 또 기가 막히게 뽑는 마케터여가지고 그쵸? 네. 네 그러면 이거 질문을 너무 많이 주셔서 아침부터 감사하네요. 도훈님, 김도훈님 거 먼저. 청소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데 메타 광고 캠페인 목적으로 이제 트래픽이나 전환 어떤 것을 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일단 메타 광고를 진행을 이제 하신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할 것 같아요. 이게 많이들 저희 선배 마케터님이랑 이제 마케팅 학교에서 많은 라이브를 하셨던 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모수를 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트래픽을 먼저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많은 광고주분들이랑 좀 저희만의 그 가치관 차이가 좀 일어나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저희가 모수에 집착하는 이유가 이게 매체에 대해서 그 메타라는 매체에 대해서 저희 업종에 모수가 쌓여야지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야지 그 다음에 이제 전환 캠페인으로 돌렸을 때 광고비 누수를 최대한 막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트래픽 캠페인과 전환 캠페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트래픽 캠페인은 좀 홈페이지 유입을 늘릴 수 있는 좀 이렇게 많이 그런 거라 생각하고요. 또 전환은 말 그대로 전환은 일어나게끔 하는 너무 되게 진짜 완전 이제 딱 알아들을 수 그쵸. 있을 만한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는 트래픽 캠페인과 전환 캠페인은 이제 CPC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 트래픽 캠페인은 정말 저렴한 CPC로 광고를 돌릴 수가 있고 전환 캠페인은 어쩔 수 없이 CPC가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모수에 왜 집착을 하느냐? 모수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판매 캠페인, 전환 캠페인을 돌리게 되면은 이게 초반 데이터가 CPC가 정말 1,000원대가 1,500원? 한 2,000원대 이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제품 단가에 따라서도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사실은 그 배너가 저희가 전단지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클릭을 해요. 키워드랑은 다르게. 키워드는 이제 어느 정도 니즈가 있는 사람들, 이거를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찰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근데 저희는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배너 온라인 전단지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트래픽으로 돌리지 않고 모수를 쌓지 않은 상태로 바로 전환으로 해버린다? 그럼 이제 너무 광고비가 많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용품 업종이라고 하셨으니까 한 단가가 그래도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되실 텐데 일단은 만약에 메타라는 매체에서 뭔가 전혀 광고를 안 하셨다면 저는 우선 일단 트래픽으로 모수를 많이 쌓고 모수를 정말 쌓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 캠페인으로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최소 광고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한 못해도 한 달 정도는 트래픽 캠페인으로 모수를 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팬이신 우리 백설기님 질문 좀 한번. 메타를 추천하는 업종이 따로 있을까요? 이건 동주 마케터님이 좀 한번. 저는 좀 저간여 제품들 그런 거가 좀 잘 어울린다 생각하는데 업종 따지면 뭐 의류 업종이나 아니면은 저는 의류 업종이나 뭐 액세서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가장 좀 추천합니다. 저는. 그러면 저관여라면 대략 어느 정도? 그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막 부담이 안 가지는 그런 거니까 좀 다르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뭐 예를 들어서 나 이거 샀어야 됐는데 하고 그냥 뭐 지내다가 뭐 피드 보다가 맞아 나 생각났어 그렇게 해서 좀 살 수 있는 그런 맞아. 제품들 뭐 쉽게 말해 옷 같은 의류나 뭐 액세서리 그렇지. 또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 케이스. 핸드폰 진짜 케이스. 많이 썼어 핸드폰 케이스. 맞아요. 이거 워치 스트랩. 맞아 스트랩 맞아. 스트랩 같은 거. 근데 약간 그 동주 마케터님이 소비자 입장에서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약간 왜 저관여 제품이라고 하냐면 메타는 약간 SNS 광고는 이거는 약간 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좀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그냥 피드를 보다 보면은 가끔 이제 광고가 껴서 나오는데 이거 갑자기 아까 말씀 주셨던 그 할인 문구 막 그 핸드폰 케이스 1,000원부터 라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딱 들어가 보면 알고 보니까 1,000원인지만 거의 5,000원부터 시작하고 약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제 그게 딱 근데 나 봤는데 좀 이쁘네? 그래도 가격 또 검색해서 너무 귀찮아 해가지고 그냥 사버리자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메타는 정말 저관여 제품에 정말 최적의 전환 효율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키워드 어쨌든 만약에 저희 단가가
한 최소 5만 원? 5만 원대면 사실 메타에서 바로 이게 메타로 배너 광고를 보고 바로 이게 전환까지 이루어지기에는 그 여정이 너무 짧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 5만 원, 6만 원대 정도면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이게 5만 원, 6만 원을 낼 수 있을 만한 가치가 되나 해가지고 결국 SA로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DA로 마지막 전환까지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최종 전환까지 갈 수 있는 거는 저희의 마지노선이 10,000원부터 2만 원대까지. 2만 원도 좀 그렇다, 그치? 요새 물가 너무 비싸져서 그쵸. 월급도 너무 없고. 네, 아무튼 주마케터님 제가 존경하시는 분. 세 개 중에 딱 하나만 강조해야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 같은데 저는 그래도 전환을 생각한다면 가격 할인 강조가 제일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격 할인? 네네. 약간 좀 더 구체적인 한번 예시를 들어보실래요? 약간 소재 제작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 딱 키워드 던져주시겠어요? 메타 샴푸. 샴푸요? 샴푸를 이제 아니다. 그 핸드폰 거치대. 핸드폰 거치대요? 그럼 핸드폰 거치대 이제 뭐 사야 했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검색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평균 가격이 막 10,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광고 배너에다가 오늘 특가 뭐 5,000원 할인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살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약간 완벽한 소구가 오늘. 맞아요. 오늘만. 아니면 저희 이제 제품 솔드아웃 합니다. 그래서 5개 남음. 5개 남음. 그건 가격 할인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 근데 좋은 소구다. 오늘만 아니면 이제 곧 마감. 약간 이런 거. 전혀 가격 할인과 어울리지 않지만 예? 이게 딱 가격 할인 아닌가요? 맞아요.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동의해요. 왜냐면 그 말씀 주셨던 이 세 가지 뭐였죠? 자꾸 제가 지워서 가격이랑 그 이제 모델 강조랑 저는 이제 그 제품 강조. 맞아. 저도 사실은 이 세 가지 다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뽑으면 역시 가격 할인 강조. 근데 이것도 결국 아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경쟁사 거를 계속 확인을 하면서 그래도 얘네보단 오늘 500원이라도 싸게 내가 해야겠다 자극적으로. 그래서 늘 이게 라이브러리를 보면서 벤치마킹이 필요하고 늘 경쟁사 업로드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메타에서는.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메타 광고 알아봤는데 이제 정말 초급 단계로 그럼 이제 메타 광고 팁 한번 동주 마케터님만의 팁이 있으실까요? 메타 광고 팁이요? 네. 메타 광고 팁? 저는 일단은 잠시만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선배님은 팁이 따로 있나요? 메타 광고 팁? 예. 우선은 제가 한번 영상을 이 메타 광고 저의 약간 꿀팁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꽤 많은 상담 문의가 왔었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케터로서 저는 오전 오후 데이터를 항상 이제 보고 바로바로 이제 공유를 해줘요. 그러니까 대표님이나 아니면 인하우스 그 담당자 마케터님한테 이게 메타가 그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실시간 데이터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유독 저는 메타가 그 시간대에 많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정말 출근하는 시간대, 딱 그 특정한 시간대 있잖아요. 7시부터 거의 8시 30분까지 유독 그때 정말 폭발적으로 CPC가 낮아지고 CTR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전 시간대는 전환이 많이 안 일어나죠, 사실. 왜냐면 다들 출근하느라 이러면서 가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오전에 좀 인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 메타가 여기에 머신러닝이 돌아가서 우리 제품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광고를 돌리잖아요.
배너를 주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오후 시간대 가면은 CTR은 조금 낮아져도 전환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파악했을 때 이 전환이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오전에 봤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제 리타겟팅이 돼가지고 오후에 우리 거를 구매를 했구나라는 식으로 우리가 뭔가 전략을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대별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는 사실 그냥 광고를 이렇게 라이브를 진행해 놓고 이렇게 방치를 해둘 수 있는 매체가 아니거든요. 전혀. 약간 정말 하루 계속 데이터를 봐야 하고 이게 정말 캠페인이 조금이라도 CPC가 많이 올라가고 CTR이 너무 낮아진다 하면은 바로 오프를 해야 되는 게 메타라서 저만의 꿀팁은 더 있긴 하지만 그냥 문의를 주시면 네, 더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제가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저만의 데이터는 그 정도 꿀팁은. 동주 마케터님은 이제 저는 계속 소재를 얘기해서 그래도 이제 광고 라이브러리라는 걸 통해서 이제 경쟁사 애들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거를 해서 이제 벤치마킹이 최대한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메타 광고의 팁, 저만의 팁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메타가 어떻게 보면은 소재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 소재 싸움이라 생각하죠? 그냥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인 걸 이제 바로바로 이제 구매하는 경향들이 좀 있으니까 소비자분들이 그래서 소재의 싸움이라 생각하니까 이제 좀 판매가 잘 일어나는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메타 광고를 돌리고 있는지 맞아. 그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하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조금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정리를 해주자면 팁. 저는 오전, 오후 시간대별 데이터, 그러니까 이동주, 소재, 벤치마킹. 근데 진짜 그런 것 같긴 해요. 저도 약간 이제 메타를 좀 돌리신 분이랑 하시는 거를 제외하고는 정말 메타가 거의 저에게 많은 문의가 오시는 분들이 메타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메타가 그 생성 단계부터 좀 어려워가지고 그 단계부터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분이 이제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제품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그래서 저도 바로 그러니까 대리님 약간 소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간 이런 소재 이 정도 소재 하면 될까 해서 디자인을 되게 예쁘게 해서 보내주세요. 저는 그럼 안 됩니다. 아직 안 됩니다. 그거 낭비예요. 약간 이래요. 약간 동주 마케터님처럼 만약에 치압이나 우리가 치압 200 같은 거를 판다 하시면은 사실은 특정 이렇게 치압 200 정말 경쟁 업체가 딱 있는 이런 업종들은 벤치마킹이 정말 필요해요. 초반 메타 진행이라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속으로 지금 어떻게 잡아가지고 메타에서 효율을 내고 있는지 최대한 뽑아낼 거 다 뽑아내야 한다. 100기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얘네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그거를 저희가 뽑아와야지 갑자기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걸 개척해 보겠어 하기에는 이제 메타가 아까 그 성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게 이제 제한이 된 상태라서 이게 자유롭게 움직이긴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약간 이제 조금 심화 단계로 가보면은 이제 제 광고주들이 이제 라이브를 돌리고 있던 광고주들이 정말 1순위로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정말 많이 질문해요. 네. 정말 메타의 단짝친 것 같아요. 비활성화, 정지. 많이 겪어보시지 않았어요? 정말 많이 겪어봤죠. 그리고 심지어 메타는 그 전화도 잘 안 돼요. 고객센터랑.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일단은 비활성화랑 정지가 되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저랑 초기 생성부터 같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정지가 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정지가 되고 나서 저희가 문의를 주신 분들이나 그리고 약간 이미 메타를 돌리시고 있다가 뭔가 이제 뭔가 효율을 더 내고 싶어 했던 분들이 이제 문의를 주셨던 분들이 유독 광고가 많이 비활성화되고 정지가 돼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생성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생성 초기 단계에서 바로 이제 비즈니스 계정 자체가 정지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이때는 그냥 거의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메타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서 광고 계정 그 상위 개념이 비즈니스 계정이잖아요. 비즈니스 슈트. 거기서 우리가 그거를 생성을 했을 때 비즈니스 정보를 잘 기입을 했는지, 비즈니스 정보가 우리 사업자 등록증과 정말 잘 맞는지 그 부분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놓치시는 게 2단계 인증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거기 비즈니스 정보 입력하기 전에 아마 이메일이 하나 발송이 될 거예요. 그 이메일이 발송되었을 때 1회 인증 무조건 하셔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보 기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바로 2단계 인증을 바로 진행해 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거의 열의 9은 정지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단계 인증이 안 돼가지고 정지가 된 계정이면은 사실 거의 저는 못 살렸어요. 이게 좀 더 노련한 메타 더 전문적인 선배님들이나 선배 마케터님들은 잘 하시겠지만, 왜냐면 이게 한 번 메타에서 좀 이제 눈여겨보는 정지가 된 약간 노란 카드 받은 계정들은 뭔가 쉽게 정지가 잘 안 풀리더라고요. 금방금방 또 정지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정지가 잘 되는 게 있었었는데, 동준님은 혹시 정지돼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거의 초기에 같이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는 정지된 적이 없는데 네, 저는 아직까지는 정지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거의 초기 생성 단계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초기에 우리 메타 계정을 만들었을 때 그 정지가 안 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정보 기입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메일 인증, 그 다음 2단계 인증,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놓치시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고 아예 광고 계정, 그러니까 광고 페이지를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무조건 페이지에 게시물과 그 사진 업로드,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시면은 진짜 무조건 정지당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냥 페이지가 애초에 있었던 페이지,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페이지면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아예 페이지부터 처음 만드시는 분들이고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고 바로 페이지 생성이 되면은, 이게 게시물이랑 사진 업로드를 30분 이내로 안 하시면 그 메타 측에서 얘 지금 부계정이구나, 부계정으로 돌리고 있구나 해가지고 바로 정지되시니까, 반드시 이 4가지는 그 생성 단계에서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그거 안 하시면 이제 더 귀찮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사업자 등록증과 본인 신분이 무조건 같아야 돼요. 신분 쪽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생성 초기 단계의 비활성화, 이 정지 단계고, 그럼 만약에 그래 뭐 라이브를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비활성화가 된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어떤 경우일까요? 그러니까 생성을 다 하고 광고 라이브를 이미 하고 있을 때. 안 그래도 그 광고랑 이제 판매 제품이랑 이제 너무 다르게 또 광고를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약간 어떤 예시로?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광고랑 판매 제품이 다르다? 약간 광고 문안과 제품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실까? 그러니까 너무 과장되게 막 광고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메타에서 많이 제재를 하더라고요. 과장 광고, 자극적인 광고. 자극적인 광고. 약간 자극적인 광고에서 좀 더 심화로 들어가면 어떤 식일까요? 왜냐면 이 자극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메타 비활성 SNS 광고가 정지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어떻게든 되겠어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효율이 나오긴 하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메타가 너무 위험한 게, 이게 자꾸 계정 정지가 되고 자꾸 이게 얘네 이거 경고가 문안이 되면은 아예 계정 자체, 광고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미 초기부터 잘 잡으셔야 되거든요. 약간 이제 자극적인 광고라고 하면은 이제 유독 특정 업종에서 많이 정지가 되잖아요. 동주 마케터님은 어디라고 좀 생각하세요? 특정 업종이라.
선배님 먼저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는 어떤 게 있죠? 약간 당연하게도 건기식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샴푸 그리고 뷰티 화장품 그리고 뭐 뷰티 화장품 뭐 미백 약간 저는 정말 이 세 업종을 다 다루고 있긴 한데 이게 비활성화 정말 많이 돼요. 그러니까 아예 광고 계정이 비활성화 안 되게 제가 만들어 드리긴 하지만 캠페인 자체가 비활성화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여기에 이 건기식, 샴푸, 뷰티, 뭐 미백 화장품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성분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이 세 업종은 우리가 이런 성분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타 업종보다 더 좋다. 우리는 이런 성분을 쓰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이 성분이 나오면 심의필이라는 그런 규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열의 9은 다 비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우리 광고만 자꾸 이렇게 비활성화 되는 거야? 라고 하시면은 우리 업종이 뭔지 우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소구점이 반드시 이런 성분이나 뭔가 자극적인 소재가 들어가야 한다 하시면은 사실 그냥 메타 광고는 깔끔하게 포기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정 배너를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조금 더 러프하게 잡아갈 수 있는 GDN이나 아니면 뭐 모비온 막 그런 쪽 약간 네트워크 배너 쪽 정말 자극적으로 가고 싶고 우리 이런 성분 써 우리 연어코 요즘 유행인 게 있잖아요. 그 건기식에서 새로운 성분 나와서 연어코 생분 나와가지고 우리 이거 추출해가지고 잘 하고 있어 하시면은 이제 근데 나 이거 무조건 광고해야 돼 하시면 무조건 네트워크 쪽으로 왜냐면 메타는 한번 이제 광고 계정이 계속 정지가 되면은 또 활성화되고 약간 생성하기가 너무 이제 리소스가 너무 커가지고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그리고 유독 또 정지가 많이 당하는 제품이 그 미백 쪽에서는 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왜 미백 쪽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냥 동주 마케터님의 네. 초급 단계 생각으로. 미백도 근데 똑같이 성분 그쪽에서 좀 많이 당하지 않을까요? 저도 똑같은 다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성분이나 그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백은 이게 미백 소재는 거의 대표적으로 피부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포 애프터로 해가지고 나 까만 피부였다가 이거 써서 하얀 피부 됐다. 나 여드름 피부였다가 이거 써서 뭐 여드름 줄었고 모공 줄었다. 이런 식으로 피부, 치아, 눈 여기 얼굴에 있는 소재를 사용하는 거는 사실 메타에서 거의 무조건 활용하지 않아요. 거의 무조건 광고를 게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무조건 이것 좀 이런 것 좀 많이 강조를 해야 한다. 막 치아 미백 무조건 강조해야 한다 하시면은 광고를 거의 못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얼굴 쪽 사람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했었었는데 이쪽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약간 몸 다이어트 같은 그런 거는 좀 괜찮아 하던데 막 미백, 막 얼굴 모공 그런 쪽은 좀 거의 게재를 불가능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왜 유독 왜 이렇게 광고 비활성화 라이브 돌리는데 나는 다른 매체랑 다르게 왜 이렇게 비활성화되지 하시면은 이쪽 라인이 아니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앰플 파는 거 아닐까? 나 세럼 파는 거 아닐까?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저희 심화 다 했나요? 저는 이제 그쵸.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사실 이제 사례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Q&A를 진행하려고 했었었는데 저 이제 또 혹시 동주 마케터님은 좀 메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약간 마케터들끼리 Q&A 형식으로. 마케터 일단 메타 하면 이제 픽셀도 굉장히 잘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막 픽셀 설치하는 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좋다. 메타, 픽셀. 이거를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을 한다면 메타픽셀 데이터로 이제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메타 픽셀 데이터로요? 메탈 픽셀을 활용해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간략하게만 딱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 무조건적으로 리타겟이죠. 그리고 그 메타 픽셀 데이터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에게 문의를 주실 때도 저희 자사몰이 없는데 메타 돌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스마트 스토어만 있고 아니면 뭐 저희는 가입란 약간 그 문의 DB 남기는 그런 쪽밖에 없다. 그런 특정 URL밖에 없다. 해서 메타 돌려도 될까 하면은 저는 전혀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리면은 돌릴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애초에 광고 단계부터 그 제한을 먹어요. 그러니까 자사몰이 없는 자사몰이 없을 때 메타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은 저희가 어쨌든 모든 광고의 최종 목적은 모든 광고의 최종 목적은 뭐라 생각하세요? 전환 아니겠습니까? 전환도 맞는데 더 상위 목적은 마진율이잖아요. 결국 그쵸. 뭐 어쨌든 전환이 나야지 마진이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메타 광고도 결국에는 저희도 최종 목적의 캠페인은 판매 캠페인이잖아요. 전환 네. 캠페인을 돌려서 이게 마진도 남기고 수익도 남기고 해야 되는데 자사몰이 없으면은 이제 애초에 전환 캠페인을 돌릴 수가 없어요. 왜 못 돌린다고 생각하실까요? 일단 홈페이지 그러니까 자사몰이 없으니까 바로 이제 유입되기가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랜딩은 다 걸 수 있는데요. 왜일까요? 왜냐면 네. 메타 그 픽셀 데이터가 이 전환 캠페인은 반드시 픽셀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전환 캠페인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픽셀 데이터는 자사몰에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만 가능해요. 웹사이트가 아니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로만 이제 광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픽셀을 설치를 못 하거든요. 그 스마트 스토어 쪽은. 그래서 아마 거의 많은 캠페인단에서 굉장히 큰 그 장애물이 있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전환 캠페인은 돌릴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 대리님 저 진짜 메타 너무 돌리고 싶어서 진짜 메타 너무 현기증 나 메타 꿈꾸고 있어 이러는데 자사몰 있으신가요? 근데 아니요 저 지금 생성 단계 생성하시고 말씀 주세요. 아까 이런 식 이거는 명확하게 왜냐면 돌리면 좋죠. 사실 저는 여러 가지 매체를 미디어 믹스하면 좋은데 저도 어쨌든 마케터로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뽑아내지도 못하는 낼 수도 없는 데이터에다가 결국 광고비를 돌리고 그냥 트래픽만 돌리고 막 그냥 로직만 계속 하고 이렇게 돌리는 식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광고를 할 수 있는 하는. 그래서 가장 메타 픽셀 데이터 하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픽셀을 설치할 수 있는 무조건 자사몰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그 후에 우리가 리타게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오케이? 마침 딱 백설기님이 질문해 주셨네요. 스마트 스토어로 메타 광고는 좀 많이 힘들까요? 어머 마침 딱 질문. 역시 제 마음을 딱 잘 아시는 설기님.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힘들고. 근데 하도 메타 광고를 너무 돌리고 싶어 하셔서 저는 그냥 그 가입란으로 랜딩을 돌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스마트 스토어로는 정말 추천드리진 않아요. 진짜. 왜냐면 어쨌든 스마트 스토어도 전환이잖아요. 다 랜딩이 전환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모수 쌓아서 뭐해. 모수 쌓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정말 힘들다가 아니라 그냥 못한다. 하지 마라. 만약에 그러니까 그 특정 예시로 약간 저희가 커머스만 말했잖아. 이커머스만. 근데 이제 또 DB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메타 랜딩 자체를 그냥 나 가입 유도 아니면 상담 문의만 받고 싶다. 약간 그런 업종 있잖아. 뭐 중고폰? 그러니까 중고폰이나 아니면 보험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굳이 자사몰이 없어도 되죠. 중고차. 중고차. 보험. 중고차. 이제 상담 DB. 이런 분들은 굳이 자사몰 없어도 된다. 왜냐면 대신 그 쌓을 수 있는 모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냥 키워드 광고랑은 좀 다르게 난 문의만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냥 나 일단 회원가입만 좀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이제 그냥 뭐 바로 메타 진행하죠. 소재 잘 뽑고 좀 자극적인 소재를 잘 뽑고 저희 메타 바로 진행합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정도? 백설기님이 완전 처음 집행하려는데 광고비는 얼마 정도 쓰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는 약간 마케터 개인의 견해로 맞아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메타 그리고 저는 이제 메타가 그래도 A/B 테스트가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A/B 테스트? 네네. 그러니까 소재를 좀 여러 개 해서 돌려봐야 되는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은 뭐 월 요 정도? 최소? 네, 저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 200 정도면 A/B 테스트가 될까요? 근데 이제 좀 그렇게 막 확실하게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하기는 딱 괜찮은 금액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뭔가 소위 자금이 너무 없어요. 진짜 미쳐버리겠어. 근데 메타 너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정말 최소 금액. 그러면은 50? 50? 50 정도? 그러면 딱 50. 저희 너무 판매가 안 돼서 사망 직전이야 이러신 분들은 그래도 50 정도? 그래서 딱 50 정도.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동주 마케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메타는 사실 맞아요. 그 테스트가 정말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머신러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최적화를 맞춰야 가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배너 광고가 그런 것 같아요. 유독 메타만 그런 게 아니라 배너는 키워드랑은 정말 다르기 때문에 최적화를 맞춰가야 되잖아요. 결국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태워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버리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셔서 저는 사실 정말 최소 500 정도는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정말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정도는 하셔야지 모수가 정말 2만 정도는 쌓이고 정말 많은 모수가 쌓여야 되거든요. 많은 모수가 쌓이고 그래야지 이제 전환으로 돌려도 뭔가 좀 우리가 쪼달리지 않고 해서 저는 최소 500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금 사망 직전이야 지금 파산 직전이야 하시는 분들도 저도 뭐로 최소 그럼 60? 약간 너무 많은 갭 차이인가? 네. 500이랑 60 너무 좀 그런가? 500이랑 60. 그러니까 이거 그래도, 많은 타협을 했을 때 그쵸. 60은 그래도 A/B 테스트 보는 게 중요하니까. 배너는 정말 그쵸. 테스트가 중요해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그래서 혹시 역시 SNS 전문 마케터이십니다. 아무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메타를 제가 정말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네. 늘 광고주님들이랑 많은 이제 가치관 차이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분명 이제 어쨌든 광고주님의 최종 목표는 전환이긴 하지만 이게 SA랑은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는 정말 인내심을 가지시고 뭔가 인내심을 가지고 나 곧 급락이 아니라 뭐지? 떡상한다. 나 무조건 떡상한다. 조금만 버티자. 나 믿는다. 이런 마음가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난 너무 조급해. 뭔가 테스트고 뭐고 난 지금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시면은 저는 메타는 정말 추천드리진 않아요. 진짜. 메타를 좋아하긴 하지만. 대행료가 따로 들어가나요? 대행료 너무 중요하죠. 메타 대행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메타 대행 수수료는 이제 광고비의 15%. 그러니까 뭐 예시로 저희가 만약에 이제 그 대표님이 200을 쓰신다 하시면 이제 저희는 30만 원 그렇죠. 정도 광고비 대행 수수료를 받으면 됩니다. 뭐 30만 원에 저희가 약간 좀 컨설팅도 해드리고 소재 기획안도 드리고 하시면은 남는 장사 아닐까요? 소재 하나는 또 기가 막히게 소재 뽑으니까. 하나는 또 기가 막히게. 그냥 소재 만드는 것도 재밌어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약간 또 효율 나오면 다음날 효율 나오면 괜히 뿌듯해지고 효율 안 나오면 좀 자존심 상하고. 아무튼 뭐 많이 돌고 돌았는데 이제 슬슬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동주마케터님이 꼭 피날레를 장식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메타 광고 이런 업종 분들 저에게 문의 주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좀 계속 말했는데 소재 뽑는 거에 되게 자신 있기 때문에 의류 업종 저는 의류 업종이 되게 동주마케터님 또 의류 업종 엄청 많으시잖아. 맞아요. 특히 여성 의류도 많으시고. 맞아요. 저는 사실 의류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어려운데 그래도 좀 저는 좀 찾아보거든요. 계속. 그래서 또 소재 뽑는 것도 좋아가지고 의류 패션 업종. 선배님? 저는 사실 모든 업종 다. 저는 뭐 다. 역시. 저는 뭐 모든 업종 다 너무 자신 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정말 오전부터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셔서 저희가 좀 생각해온 Q&A가 몇 개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 궁금하신 점들을 이렇게 말씀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맞아요. 네. 또 뭐 요즘 메타 광고 이제 또 많이 하니까 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네. 메타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네, 연락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